네. 자, 이번에 이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서 국회가 4인 선거구로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했습니다. 그래서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 기회가 열렸다라는 평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처럼 거대 정당의 독식이 여전히 꼼수로 가능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또 커지고 있는데요.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? 네, 선거구 획정은 그렇게 됐습니다. 경북은 다행인 것이,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 선거구 획정위가 내난 자체가 이미 갈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경상북도 의회가 쪼개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들 보면 다 쪼갰습니다. 왜냐하면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는 지방의회가 또 결정할 수 있거든요.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군소정당이나 특정 지역에서 세력이 약한 정당의 진입에 좀 어려운 장벽이 될 수 있으나 이걸 결국 깨는 힘은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얼마나 활약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꼼수라고 하기 뭐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도적인 문제와 이 제도를 운영하는 정당 다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요. 우선 4인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한 것은 맞습니다. 입법의 취지는 4인 선거구 분할 금지를 통해서 2인 선거구는 피하자는 것인데 본문에는 2인 선거구를 그대로 둔 제도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. 또 하나는 법조문을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거대 양당이 이 기초의회에 있는 자기 당 소속의 지방의원들한테 이번에 개정 입법의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. 따라서 선거구 획정과 선거 정수를 정할 때 가급적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, 4인 선거구를 둬서 여러 세력들이 함께 의회에 진출하고 그 세력들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들이 의회에서 비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합시다라고 안내를 했어야 되죠. 그런데 오히려 방관하고 있고 거꾸로 그런 지방의회가 국회에서 논의도 늦어지고 결정도 늦어졌는데 그 책임을 온전히 지방의회에 떠맡기고 있다. 이런 볼멘 소리를 하도록 그냥 두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양당 대결 정치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걷어내고자 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바람을 다치게 한 것 아닌가라는 송구한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. 노력이 부족했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전라도에서의 민주당, 우리 경북의 국민의힘이 70~80%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싹쓸이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걸 왜 쪼개기를 안 해요? 이런 대단한 이점이 있고 결국은 수도권의 지방의회는 거대 양당이 분할해서 점령하고 전라도 경상도는 민주당이 먹고 국민의힘이 먹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이 제도를 고집하는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나머지 설명들은 저는 사족이라고 보고요. 좀 야박하게 표현을 하면은 그렇습니다. 네, 저는 뭐 다른 결로 야박하게 표현을 하면요. 경북 같은 경우에 2인 선거구라 하더라도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에서 경북에서 얻은 이 득표율이 80%가 넘지 않았습니다.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만약 2명을 기초의원 선거에 낸다라고 하면 한 명이 60% 받고 한 명이 한 17% 받으면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어떤 후보가 20%를 받으면 당선됩니다. 지역에서 약한 정당들이 그동안 얼마나 노력해 왔느냐도 저는 반성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. 결국 제도를 바꾸려면 저 사람은 진짜 떨어지면 안 됐는데 제도 때문에 떨어졌어. 미안한 마음이 들 만한 정치인이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.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런 정치인은 제가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정당에 계신 분들은 좀 비난보다는 유권자들을 향한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번에 이렇게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지만요. 다음 지방선거 때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가 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? 없어 보입니다. 저는 이런 거 이제 군소 정당들이 어떻게 해야 원내에 진입하는가에 대해서 울릉도 같은 경우에 선거구가 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? 특북권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의 의회가 굉장히 많아요. 영양군 의회 같은 경우에 선거구 구획 자체가 저는 오히려 더 민의를 반영시키지 못한다. 그럼 우리 북부권 수들이 10인이 안 돼요. 가장 큰 안동시 의회인데 겨우 18명입니다.
그러니까 18명 이하의 의회라고 보면은 그냥 단일 선거구로 지역 민의를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.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선택을 하게 국회가 지방자치를 제발 좀 살려줬으면 좋겠단 말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. 네,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가 2인 선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우 특히 이 경북 북부와 같은 농촌 지역에서 이 주장의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선거구역 범위가 너무 넓다라고 하는 것과 지역의 대표성이 줄어든다. 지금 안동 같은 경우에도 면 지역의 숫자보다 의원 정수가 적은 곳들이 있습니다. 오히려 영양군을 예로 들면 다 합쳐서 대선거구제로 뽑으면 각 소지역마다 후보들을 한 명씩 내면 됩니다. 현재 제도보다는 오히려 지역의 대표성을 얻기에는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이 반박도 좀 하고 싶습니다. 이미 물꼬를 터 있는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방향은 훨씬 저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이제 이번 지방선거 때 시범 실시 지역에서 제도를 통해서 제3의 정치 세력이 당선도 가능하고 그 당선인이 전혀 다른 의정활동의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준 것을 확인만 한다면 저는 닫으려고 하는 시도가 오히려 시민들 저항에 막힐 것이고 이 물길이 얼마나 더 빨리 확대될 것인가는 정당의 노력 또 시민들의 호응, 의회에 진출한 제3정치 세력의 의정활동의 모습 이것으로 이제 결국은 판가름 나게 될 거다. 기대이기도 하고 네. 또 그렇게 가야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 그 시범 실시 지역에 정의당은 후보를 못 내는 지역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의당이 이제 제3세력을 대표하는 건 아니니까 공세가긴 합니다만 굳이 정의당이 아니어도 다양하게 지금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녹색당, 기본소득당, 미래당, 진보당 또 정당에 소속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유권자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무소속 후보자들도 충분히 도전해서 대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담아낸다면 제3의 제4의 정치 세력이 함께 의정을 논하고 시군정을 논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 결과가 시군민들에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유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우리 지역만 놓고 보면은 국민의힘 일색이었지 않습니까? 여기에 민주당 의원하고 무소속 의원 몇 분 섞여 들어가니까 의회가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. 드디어 의회에서 난장이 일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는 거고 시민들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신호다. 당장은 어떻게 뭐 전면 시행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8년 뒤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